우리 대표님 아니 말씀하실 때 되게 잔잔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나도 잔잔해져야 될 것 같잖아. 어떻게 될지 내가 너무 이제 카메라 보고 전화랑 좀 다르죠? 아니 너무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님들. 오늘은 마음의 간식법을 지닌 듯 마음을 알아주시는 심리상담사 이지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지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학교에서부터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상담실까지 상담 경력이 좀 많으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연령대별로 고민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10대 같은 경우는 교우관계, 그 다음이 학업, 공부가 좀 아무래도 10대들한테는 많은 고민이 되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취업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기력증이 많고요. 우울증이 많아요. 그에 반해서 30, 40대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루긴 이뤘는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불안으로 많이 나타나요. 불안을 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엄마들이 제 상담센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을 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일단 남편부터 내 뜻대로 안 되죠. 아이는 더 안 되죠. 안 되죠. 아이는 그렇게 엄마의 틀에 맞춰서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되네 하니까 불안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지한 작가님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엄마분들이 잘하시는 거, 못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엄마들이 정말 단연코 잘하는 거는 애착 문제예요. 애착이 다른 말로 하면 신뢰거든요. 신뢰 발달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애착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애착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만 1세부터는 자율성 발달도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자율성 발달이에요. 자율성 발달에 있어서 어떤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 자율성 발달시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간식이나 옷이나 뭐 장난감을 선택할 때 스스로 하기. 근데 이제 너무 선택지를 많이 주고 너가 다 알아서 골라봐 하면 힘드니까 엄마가 한 3-4가지 미리 골라놓고 이 중에서 뭘 할래? 제한된 자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제한된 보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죠. 그렇게 소소한 걸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율성 발달의 시작이고요. 이제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도성 발달이 시작되는데요. 주도성 발달은 집안일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는 아이한테 허용을 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아이를 집안일에 참여시키면 그게 주도성이 발달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자유를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 아이의 교우관계의 문제로 상담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선생님한테 이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이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인데도 아직도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고 2발 자전거를 아직 못하고 4발 자전거를 탄다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밥 먹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이게 아이 친구 관계랑 무슨 상관이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작은 사소한 것들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는 바깥에서 큰 문제는 당연히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가 혼자 해결 못하니까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엄마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밥을 먹게 하고 자전거도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를 타게 해서 소소하게 자율성과 동시에 자존감을 쌓아가면은 밖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혼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자율성을 발달을 안 시켰을 경우 네.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네, 뒤늦게 30, 40대에 나의 자율성이 막 발달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 이 직업 안 맞아. 직업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야. 가정을 떠난다든지. 어쨌든 우리 아기를 키우면서 자율성 발달을 위해서 네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또한.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자율성 발달시키는 거는 네.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껏 아이와 부모의 문제였다면은 부모의 문제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슈드리스트가 많아요. 슈드리스트 그게 뭐죠? 슈드리스트는 자기 내면의 규칙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해. 그런 빈칸을 제가 채워보게 하거든요. 심리상담 때나 강연 때. 그런 걸 한번 써보실까요? 대표님은 어떤 슈드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말씀 주셔가지고 한번 적어봤는데 성공하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 성공하려면
성실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엄마라면 밥 잘 챙겨줘야 돼. 맞아요. 네,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삼시세끼 밥에 집착하게 되죠. 저는 이제 밥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슈트리스트. 그렇죠. 이런 규칙이 많으면 아이와 네. 부딪히는 거죠. 게임하면 안 돼, TV 봐선 안 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엄마가 화가 많고 애한테 간대하지 못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슈트리스트를 강하게 가지신 분들은 상대방도 적용을 시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이들 삼시세끼 밥을 꼭 잘 챙겨줘야만 해. 이게 있으면 남편한테도 이걸 강요하게 되죠. 이 규칙을 너도 지켜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슈트리스트에 맞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밥을 챙기지 않는 엄마를 보면 내 마음속으로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엄마가 돼가지고 밥도 안 챙겨준다고.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나와 생각을- 다른 것뿐인데 맞아. 내 마음에 걸림이 생겨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죠. 근데 그 슈트리스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점검한 것처럼 슈드리스트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슈드리스트를 잘 살펴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사를 잘 받아줘야만 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 인사를 만약에 못 받는 경우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인사를 받아줘야만 해. 이 슈드가 아니라 저 사람 인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인사를 하면 되고 내가 좋아서 하다 보면 슈드리스트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슈트리스트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네. 인지가 딱 된 것 같아요. 네. 육아하는 엄마들이 우울증이나 자존감 문제로도 오시나요? 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우울 문제도 많아요. 왜냐면 갇혀가지고 아이와 단둘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맞아요. 엄마들이 근데- 자존감 떨어진다 하죠. 아기만 키우고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나? 그렇게 일했나? 막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너무 자존감에 목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은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미세먼지 같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좋으면은 등산하기가 당연히 좋잖아요. 네네. 비가 안 오면 등산하기 좋죠.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등산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서 뭘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가 힘들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날씨가 바뀌듯 우리 자존감도 컨디션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고정 변수가 아니고 많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단절에 대한 우울증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미 경력 단절을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경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요. 다만 끝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첫째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을 때 굉장히 우울했던 이유가 뭐냐면 끝이 없을까 봐. 이 끝을 알 수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언제나 끝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이라도 갈 수 맞아.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자유시간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맞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배워보다 보면은 자기만의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초보엄마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아이를 낳은 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접 육아도 없이 네. 처음으로 이제 육아를 저 겪었거든요. 같으시네요. 저도 그랬어요. 대표님. 근데 또 하필 저희 첫째는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두 돌까지 통잠을 자지 않았어요. 수시로 깼죠, 신생아처럼.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아기에 대해서는 좀 정작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아기 관련된 심리학 책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한두 편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멋있네요. 네. 저는 진짜 10년 전에 저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단지 누가 정보를 주는 책이라기보다 힐링 에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아와 결혼 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당부의 말씀, 조언의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자한테는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친구, 관계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다
잘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완벽한 거. 그러니까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그러고, 완벽한 딸이 되려고 그러고,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가족이란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가면을 쓰고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그럼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입장에서 심리 상담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 뭐 과거의 상처를 막 찾고 부모를 뭐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여행을 같이 저와 함께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상처, 예전에 있었던 생각들, 슈드리스트 그런 것들을 하나둘 찾아가는 거죠. 본인 자신을 알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맞아요. 제3자의 눈이 늘 필요하고 네네. 실제로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네.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